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1 월을 보낸 미국 증시는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2020년 11월 그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 이후에 정말 최고의 4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연준의 초강력 매파 정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난 1 년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5% 이상의 풀백을 정말 순식간에 해냈죠. 그러면서 인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무려 17%에 달하는 조정장에 진입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게 20% 이상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인식이 되죠. 인제 그런 마켓을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어 마켓을 목전에 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상당히 자극했죠. 이 나스닥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단 4일 만에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원인은요. 병주고 약준 연준이었는데요. 1월 한 달간 시장의 연준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매파적인 정책 정상화에 완전히 길을 잃고 패닉 매도세를 보였던 까닭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임원들은요. 1월 한 달간 시장을 달래는 말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연준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좀 시장이라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근데 아이가 너무 우니까 마음이 약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연준 임원들은요. 누가 정말 시키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먼저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시작한 발언에서도 인제 볼 수가 있는데요. 30일 날 1월 30일 보스틱 총재는요. 3월 달 50 BP의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요.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50 BP 베이시스 포인트는 사실 한 번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하는 수준이죠. 예, 한 번 금리 인상할 때 보통 이제 25p씩 하니까 50 BP는 두 번 정도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시장이 흔들릴 만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스틱 총재는 말을 바꿉니다. 50 BP 인상은 자신이 선호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3월 금리 인상에 이어서 한 3번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이 현재 5번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100%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메시지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로 인식이 됐죠. 여기에다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요. 연말까지 5 번의 금리 인상 후에 금리가 1.25% 정도에 도달을 하면 꽤 긴축을 좀 많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대신 "이거는 본인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인제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요. 경제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인 속도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총재도 마찬가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요. 양적 긴축을 시작을 일단 하면은 금리 인상 자체는 쪼금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어제 한마디 했는데요. 시장이 5 번의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베팅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5번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50 BP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죠. 이 연준 임원들이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완화적이었다는 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50 BP 수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고려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대부분의 임원들이 경제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점진적이면서 좀 부드러운 경제 연착륙을 원한다는 것을 시사를 했죠. 이건 결과적으로요. 국채 금리와 달러의 하락세를 초래를 했습니다. 달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거의 2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었는데요. 연준 임원들이 비둘기를 날리면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역시 비슷한데요. 경제에 힘을 가늠하는 10 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임원들의 완화적인 발언에 더해서 어저께에는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약세를 보였죠. 오늘 다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2 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1.21% 까지 급등하면서 5번의 금리 인상을 뭐 거의 100% 반영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어제까지는요 1.15% 까지 떨어지면서 가능성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인제 오르고 있는데요. 이 2 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를 반영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를 보면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차트는 2 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를 포개해 놓은 겁니다. 위클리 차트예요. 단기적인 차트죠. 얼마나 이게 2 년물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특히 2 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이니만큼요. 연준의 정책을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죠. 시장 참가자들이 얼마나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예상하고 이거 이러면서 인제 베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연준이 결국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0년 6월을 기준으로요. 2 년물 금리는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연준은 닷컴 버블로 과열된 경제를 막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간 인제 '너무 갔나?' 싶어서 인제 일시 정지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은 이미 3 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죠. 그러면서 2 년물 금리가 먼저 대응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연준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리고 결국 연준은 그해 말 12 월부터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2 년물은요 그렇게 거의 3년 동안 6.8% 에서요. 무려 1.0% 까지 떨어지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2003년 9 월에는요 1.0%로 마지막 인하를 단행을 하죠. 2004년 말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 년물 금리는요 2003년 9 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4년 초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가격에 확실히 반영하기 시작을 해서요. 2006년 중순에는 이제 5%에 달하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2013 년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연준의 정책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지만 2 년물 금리는 2014 년을 기준으로 확실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 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예견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년물 금리는요. 작년 10 월을 기점으로 급속히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인제 11월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철회하면서 폭등세를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1.2%에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요. 1.2% 는요 지금부터 5 번의 금리 인상이 될 때 인제 가능한 수준이죠. 시장이 올해 5 번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차트는 굉장히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2 년물 국채 수익률은 시장 금리로 연준의 정책을 선반영을 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시장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는 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 보통은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을 해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려야 할 때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요.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시장 금리가 잘 오르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선회해서 내리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것도 보통 내리는 게 아니라 쭉 막 폭락하듯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시장이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좋게 보던 상황을 연준이 그렇게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금리가 오르는 걸 보고 막 굉장히 두려워해서 막 증시가 떨어지고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시장 금리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2002년 4 월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인제 증시가 하락하다 말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금리도 인제 기세 좋게 오르던 금리도 함께 인제 같이 반등을 하는데요. 갑자기 4 월부터 다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증시도 함께 떨어집니다.
2008년 7 월도 마찬가지인데요. 2 년물 금리가 반등하다 말고 갑자기 뚝뚝 떨어지죠. 그때 바닥을 찼나 싶던 증시도 10 월을 기점으로 폭락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 금리가 얼마나 경제와 금융시장을 선반영을 해서 연준의 정책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를 잘 우리한테 어 말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2018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연준이 인제 과격한 금리 인상 기조를 선반영하면서 2 년물 금리가 12 월을 기점으로 아 올랐다가 인제 12월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증시가 인제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를 연출을 하죠. 이후에 이념물 금리는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팬데믹 이후 제로 금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기조를 훨씬 빠르게 선반영하고 있죠. 단 2 개월 만에 5 번의 금리 인상을 가격에 책정을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보통 이념물 금리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정도로 무너지면 함께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외환 위기가 있었던 94 년, 98년 그리고 버블이 무너졌던 2000 년과 2008년 모두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념물 금리가 나스닥이 20%에 가깝게 폭락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요. 꿈쩍도 하지 않죠. 이건 연준이 이 정도 수준의 증시 하락세의 금리 인상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그만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요. 이번에 9 개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올해와 내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이거에 대한 인제 보도 기사를 냈는데요. 아 적게는 스탠다드 앤 차르트처럼 4 번의 금리 인상만 보는 은행도 있었고요. 많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7 번을 예상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5 번에서 6번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2023 년까지는 2% 정도 수준의 안팎의 금리를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그 역사적인 추세를 봐도요. 2 년물 금리는 2% 수준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금리 상승 여력이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많지 않은 건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진짜 큰 위험은요. 금리가 역사적인 저항을 받는 기간에 대부분 다 나타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2023년 정도의 어 2023 년에서 만약에 정책 금리가 좀 낮게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약간 낮게 간다면 24년 정도까지도 미뤄서 볼 수 있겠죠. 그때의 시장의 버블 붕괴 같은 게 '그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쪼금 그때 가서 쪼금 더 주시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이번에 나타나는 시장의 하락세는 연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건전한 수준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게 중요한데요. 만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벌써부터 연준 임원들이 다시 완화적인 뭐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나온 경제 지표는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공급망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ISM 의 제조 PMI 지표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신규 주문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업체의 납품 시간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밀린 주문은 저 여기 차트에 안 나왔지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이 빠졌고요. 이 공급망의 부진을 야기했던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야기했던 요소가 대부분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문제는 제조업은 향후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 대부분의 월가 투자은행들이 상품 수요의 둔화를 전망을 했죠. 수요가
상품에서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리테일러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아마존 역시 여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 있으면서 올해 1 분기에 실적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 PMI가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런 PMI를 더 선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고와 신규 오더를 인제 같이 나눠서 감안한 지표인데요. 보통 제조 PMI의 6 개월 정도를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더하고 재고를 봤으니까 당연히 좀 선행을 하겠죠. 이 지표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면서요. 올해 중순까지 제조업이 둔화될 가능성을 아주 크게 암시하고 있고요.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표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조 PMI는 언제나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선행 지표로 인식이 좀 되었다는 건데요. 상품 수요가 둔화돼서 제조업이 둔화되면 어김없이 S&P 500 기업들의 실적 리비전도 함께 악화됐다는 거죠. 올해 초에서 중순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오늘 서비스 PMI가 나왔죠. 비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는데 서비스 PMI가 약간 둔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쪼금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상품 수요에서 서비스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또 시그널로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인제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골드만삭스는요. 어 공급망의 완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다시 정상화하면서 가파르게 하고 그럴 경우 위험 자산이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결국 문제는 공급망의 완화가 될 것이냐인데요. 지금 이 공급망의 가장 큰 문제는 오미크론이 재확산을 하면서 중국이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포트를 막고 일부 도시들을 막 락다운을 하고 있으면 하면서 공급망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봤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우왕좌왕하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지난 2 년간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겼고 지금은 특정 제품이나 락다운을 특정 지역에 국한을 시키면서 전체적인 공급망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의 공급망 납품 시간은요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에 머물면서 큰 문제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S&P 500은 닷컴 버블 이후 최대 수준의 자금 유출을 겪었는데요. 뭐 사실 좀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1 월에 5% 이상의 하락세를 겪은 기간은 그 2 월도 역사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인제 V자 반등을 전망하는 월가 투자 의견도 있습니다. 인제 펀드 스트릿의 그 토마스 리 한국 분이죠. 이분이 인제 숏 스퀴즈 같은 굉장히 폭력적인 랠리가 2 월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좀 전망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좀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평균을 봤을 때 승률이 지금 2월 승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도요. 금리 인상 직후까지 시장은 평균적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가 좀 많았다는 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요. 피델리티 인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중 하나죠. 피델리티의 차트인데요. 이걸 보면은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대표적인 해를 봐도요. 긴축 시점부터 증시가 이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 거의 1 년에 가까운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점.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 인제 변동성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인제 연준의 정책이 뭐 전례 없을 정도로 인제 최근 20 년간
봤을 때는 정말 공격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이자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피를 말리는 참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